당연히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고요. 주도주 사이클 내에서는 반드시 을 거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주가가 올라가면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어서 얼마까지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주도주는 사이클상 어느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주도 섹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주도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근 주도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이제 자동차, 로봇. 각 대표주들을 여기 표에 적었고요. 지금 조선과 방산은 이미, 조선 같은 경우에는 22개월이 경과가 됐고 공세는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실적 델타가 이제 플러스였던, 쉽게 얘기하면 1년차에 폭발했던 시기는 이미 24년이고요. 2년이 이제 거의 지났습니다. 그 이후는 계속 음전환되는 상태고요. 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엔진이 이제 AI 쪽 이제 인프라 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재공세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다시 재공세가 시작됐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한 지 16개월이 되고요. 그 사이에 주가는 한 30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좀 소수 구간에 지나가서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됐다라고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델타인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 수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2, 3년 뒤에 한 번 더 또 주도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력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지났어요. 13개월이 됐고 그 사이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은 30%라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델타도 작년이 좋았고 올해부터는 사실 음전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뒤에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기술적으로 아직은 무너지지가 않아서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반도체인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승한 지 이제 8개월 차가 되고 그 사이에 이미 주가가 35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올해 실적이 가장 폭발하는 해예요. 물론 내년도에 급격하게 다시 델타가 줄어들게 되지만 올해가 실적이 폭발한 첫 해이고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의 시기는 아직 오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만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로 준비는 안 했지만 또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테마성인 경우,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주도주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세 폭이나 기간이 좀 짧았다,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일단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중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메인으로 담고 서브로 현대차를 담는 이제 그런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차트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24년 6월부터 이제 공세를 시작해서 사실상 26년 2월에 종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이후에 다시 AI 인프라 관련돼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바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이후에 지금 실적이 더 뒷받침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단이 재공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4년 3월부터 이제 정배열이 완성되고 상승을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2년을 꽉 채우고 종료가 됐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5년 1월부터 이제 정배열 완성 이후 상승을 시작해서 대세 상승을 했고 이제 1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조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종료 시점이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다고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게 약 2, 3년 뒤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해서요. 가스터빈도 있고 다시 이후에 재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5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현재 12개월 된 상태이고요. 물론 고점 대비하면 좀 조정폭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아직 정배열 상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 보유를 일단 계속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입니다. 25년 9월부터 이 정배열 완성 이후 상승을 시작해서 현재 8개월이 됐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6월 10일자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 11월에 조정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조정이 있었고요. 현재도 조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10% 정도밖에
조정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20% 빠졌네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뭐 조정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가격 조정이 될지 기간 조정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고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25년 7월 조금 빨리 더 정비열이 완성이 돼서 현재 이제 10개월 차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일단 6월 10일자의 이제 차트입니다. 이제 조정을 막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25년 10월에 이제 정비열이 완성이 돼서 현재 6개월 차이고요. 일단은 뭐 정비열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섹터 순위로 봐도 지금 어쨌든 주도주의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험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부장이나 후발 기업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섹터가 다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탄력을 봤을 때 소부장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쏠림 현상이 대장주로 훨씬 더 쏠림이 더 쏠려 있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소부장의 후발 기업이 더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장세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쏠림 현상이 잘못됐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주도주들을 보면 항상 그 대장주의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탑2의 쏠림이 더 커서 그렇지. 근데 그 이유 실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물론 뭐 수급적으로도 ETF도 레버리지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 매수세도 이렇긴 한데 어쨌든 특이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쏠림 현상은 항상 있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목표 주가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도 결국 오르시는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고요.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조정이 있었고 올해 3월에 터보컨트 얘기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조정들이 소위 건강한 조정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조정 없이 가게 되면 또 지나치게 과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또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이제 수급적으로요. 그러고 쉬어가면서 그럴 때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사이클 내에서는 이렇게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통계적으로도 한 20% 정도의 조정은 이게 예외거나 이상현상이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일상이다. 주도주 사이클 내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게 전자는 60만원, 하이닉스 뭐 4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어서 얼마까지 가느냐는 그것보다는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1000배까지 PER 기준으로 그렇게 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변화는 있죠. 밸류에이션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원래 과거에는 PBR로 했어요.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PBR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PER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PER로 잠깐 6배,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실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멀티플을 상향합니다. 이제 이 반도체가 메모리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멀티플 자체를 올리면서 나온 목표 주가가 정확히 59만 원인데 60만 원과 각각 400만 원입니다. 저는 근데 이 가격은 뭐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가격에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1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고 넉넉히 보면 한 1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한다면 그 정도 가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분명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논리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더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추정치를 보면 일단 3분기까지는 굉장히
세이프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그냥 현재 뭐 컨센서스가 영업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86조 정도 되는데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뭐 많게는 이제 세 자릿수까지도 좀 보는 뭐 전망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환율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일단 안심하고 실적은 3분기까지 이상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는 또 그때 가서 이제 봐야죠. 예시를 들면 아까 제가 에코프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코프로도 22년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영업이익이 원래 연초부터 해서 추정치가 1조 이상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도체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디램 가격이나 뭐 낸드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4분기부터는 더 이상 상승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뭐 다른 뭔가 이슈로 인해서 빠져서 뭐 예상 실적보다 더 안 나온다. 사실 그러면 뭐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매수를 어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그리고 업사이드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너무 이제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실적 기반의 PER을 하다가 이제 멀티플을 올리게 되고 사실 멀티플을 올리는 거는 이제 논리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주의 사이클은 유한하다,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23년도 이제 2차 전지 때 사실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성문도 쓰고 운영사들도 많이들 반성문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이유가 초반에 물론 이제 매수를 했었지만 너무 다 일찍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버밸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차화정, 화장품, 바이오, 반도체도 있었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있었고 게임주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의 어떤 사이클, 생애 주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돼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25년간의 주도주를 분석을 해서 그 나온 결과물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빡세게 연구를 했고요. 어렵게 쓴 책이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책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지게 된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제 세 번째가 비싼 주식이 왜 계속 오르고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투자자의 어떤 화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책에 답이 제가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